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월 4일 바로 2016년도 첫 거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죠. 여러분 지난 연말 동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주식시장 걱정 때문에 연휴 동안도 잘 못 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분명히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변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증시까지 좀 영향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좀 급락을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CSI 지수가 무려 이제 5%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주식 선물 그리고 지수 옵션까지 모두 15분 동안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또 쉬고 왔더니 또 사고를 쳤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시장도 어떤 여파가 좀 있을까요? 이광무 멘토님, 네, 우리나라 시장 또 어떻게 또 여파가 있을지 한번 말씀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증시 자체만 봤을 때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댈 수 있는 증시가 중국에 대한, 중국 편향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제조업 지수라든지 주요 지표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우리 지금까지 불안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시장은, 중국 증시의 이런 큰 낙폭, 이게 이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도 역시 같이 흔들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무려 4.86%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시장도 오늘 사실 좀 불안하게 출발했어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중국 증시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이슈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또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또 선방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관측보다는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 코스피 지수의 흐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7% 정도가 좀 빠져 있어요. 좀 연휴 동안 좀 쉬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피로감으로 오늘 누적되지 않았을까. 첫 거래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2016년도 거래 첫날 대부분의 수급 주체들이 좀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역시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들만 3,86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3,270억 원 정도의 매도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1,415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흔들림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본다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금리 인상 결국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고 이 4차례 정도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측 가능한 이 범위 안에서의 어떤 이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거래소 시장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거나 그렇기보다는 피로가 좀 누적된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하락으로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 시점 3.7%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3%대 지금 하락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거래, 사실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게 분명히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이 쉬는 동안에 좀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오늘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한국전력 0.4% 정도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3.69% 정도 지금 하락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0.3%대 소폭 반등, 삼성전자 우선주는 3%대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7%대 역시 하락세. 마지막 거래보다는 약 3,000원 정도 빠져있는 41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3.2%대 역시 빠지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은 그래도 그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4%대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2차전지 전기차 2016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 빠지고 있고요. 삼성생명 2.7%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2.8%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기아차도 역시 3%대. 지금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 3% 정도의 낙폭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기아차도 역시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0.9% 정도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신한지주와 SK텔레콤 각각 1.14% 그리고 2.3%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 따라간다라기보다는요. 일단 국내 시장이 장 초반부터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좀 강하긴 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좋았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2016년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액땜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들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 때는 코스닥 지수는 상승권에서 머물렀었는데요. 일단 장 후반 되면서 이 지수 하락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680포인트대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서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2.5%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 때까지만 해도 수급의 추이가 좀 완만했는데 이 장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좀 깊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200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간이 마이너스 23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일단 장 후반대까지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지 수급대에 대한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아침 때까지 오전장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는 시장 증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집중해서 이 시장에 대한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선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4%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 초반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조를 해줬던 코미팜 5%대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의 종목군들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일단 중소형주로 해서 시장의 활로를 찾았는데 우선은 1월달 초반 때부터 가장 크게 이벤트가 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CES라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IT 그리고 그 밖에 이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성장에 대한 중소형주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 승부가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살펴봤고요. 자, 또 중국은 뭐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지만 국내 시장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또 꿋꿋이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민 멘토님께서 오늘 또 준비한 이슈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를 앞두기 위해서 이 연말 동안에 꾸준하게 이야기를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 이벤트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뉴스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수요일부터 진행될 수 있는 CES 6일부터 시작을 해서 9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우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많은 기술력이 좀 집약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이 안에서 선보일 수 있는 IT 기기 장비들, 또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력에 관련된 기업들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에 대한 섹터를 찾아간다 보면 다시 한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카, 그리고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증강현실, 이와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되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또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미 일찌감치 이와 관련된 기업들 꾸준하게 저점을 찾아갔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대 그리고 참 오후장까지도 꾸준하게 CES 관련된 기술력의 회사들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섹터가 또 주목받을 수 있는 IT 기기와 또 기술력들을 또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시장에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선 오늘도 이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우선 MDS테크, MC넥스, 인포뱅크 이와 같은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꾸준하게 지수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스마트카가 연계되었던 부분들이 이미 사물 인터넷을 좀 더 확장돼서 만물 인터넷 시장까지 지켜보다 보니까 스마트카까지 연계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도 새롭게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IT 장비, IT 가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새로운 이 놀잇감으로 볼 수 있는 드론,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스마트폰에 대한 연계되어서 새로운 상품을 볼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후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시스템할 수 있는 이 VR, AR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6년 바로 CES가 6일날 개방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민은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내 종목도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요 저희하고 같이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새해 첫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해의 그 결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지금 바로 전화 들고서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2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6년 첫 스타트 저희와 함께 확실하게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조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1,4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일단 1,450원 갖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 때부터 강보합권 있다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좀 매수가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우선 아가방 컴퍼니 그 밖에 관련된 기업들 가장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중국의 두자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죠. 올해부터 새롭게 다시 또 이 두자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됩니다. 자, 때문에 이 아가방 컴퍼니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아가방 컴퍼니라고 한다면 이 두자녀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실제로 진입해 있는, 그리고 중국의 부분들을 좀 매출을 늘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매출에 대한 부담감, 이제는 매출에 대한 호전세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바닥만 찾아간다면 탄력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만원 선에서는 지지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 투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와 언급이 된다면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역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투자 정책가 한족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고령화 사회, 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한다면은, 아가방 컴퍼니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이야기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탄력적인 흐름들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점만 찾아간다면 충분히 박스권 형태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만원 선과 그리고 이 상방향에서 13,000원대 박스권 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라 예상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그대로 지고 가시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박스권 상단이라 볼 수 있는 13,000원대 그대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차후에 두단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형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웹젠요. 네. 32,000원에 15%입니다. 3만, 얼마요? 2,000원. 2,000원이요? 15%요? 예, 지금 웹젠을 3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좀 크시네요.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내용이세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매수가까지요? 네. 일단 웹젠이 오늘 좀 장중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죠? 네. 20%까지 한번 올라왔는데,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정치 테마 쪽으로 살짝 묶이면서, 주가 좀 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김병관 이사회 의장이, 민주당, 입당 소식, 이게 이제 나오면서 오늘 웹젠의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웹젠은요,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 사업이 바로 게임주죠? 어머니 아시죠? 네,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죠. 그죠?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쪽에서의 인수도 무산됐던 부분, 이게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주가가 밀렸던 건데, 사실 지금은 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웹젠이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종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 테마 쪽으로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반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으로 주가가 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가 회복도 분명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시세를 타다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꺾여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같이 또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잠정 수급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기업을 이제 사고 있는 그 매수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웹젠. 현재 매수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 아니고, 만약 기관하고, 또는 이제, 금융투자 쪽, 그리고 외국인 쪽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웹젠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26,000원 정도, 26,000 계약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현 시점에서의 어떤 강한 매수보다는요, 지금 웹젠이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묶였기 때문에 급등락의 어떤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한 번 더 밀어냈을 때,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오늘 종가 내지는, 오늘 종가 내지는, 지금 가격대가 24,550원이거든요. 24,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일장에서는 추가 매수 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웹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정치 쪽으로 문재인 씨 관련 테마 쪽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가보다 분명히 높은 자리까지 일단 보긴 보는데 목표 주가는 33,000원 정도를 일단 보세요. 아시겠어요? 33,000원 정도로.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가 내지는 34,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일 정도 자리에서 한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24,500원 밑으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항공우주요. 항공우주. 자,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5%고요. 네. 6만 얼마에 샀어요.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요? 예. 네, 그러면은 대략 작년 10월 달. 예. 작년 10월 달이요? 그쵸. 예, 벌써 작년이네요. 지금 1월 달이니까요. 예,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대략 6만 원대, 6만 좀 더. 예, 8, 9천 원 정도 되겠는데요? 예. 자, 우선은 좀 시간을 3개월여 가지고 있었고, 한때는 9만 원까지 갔었는데, 차익실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쥐고 계세요. 자, 일단은, 3개월에 만족하지 않으셨고요. 그쵸?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더 가져가시더라도 확실하게 수익 나는 자리가 있다라면은
더 들고 갈 수도 있다는 예, 마음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일단 이 11월 달, 12월 달에요. 이 머리를 속을 썩였었던 게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미국 이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과연 얼마만큼 받아오느냐 문제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나라와 함께 공조해서 투자 유치도 받아왔고, 그리고 이 속을 좀 썩이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게 이제 12월 중순에 해결이 됐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질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어제 오늘 이제 연말 때까지 해서 조정이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연말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의 이 브레이크를 좀 잡아준다라면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9만원짜리까지 올라왔을 때도 팔진 않으셨어요. 예, 예. 예, 뭐 그때 당시에는 좀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9만원대 올라갈 때는요, 이번에는 좀 참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다시 9만원대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10만원 선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한국항공우주한테 부담이 됐을 요인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만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쉽게 올라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만원 선까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은 좀 더 참으셔가지고 9만원대 넘어가는 것도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대부 시스터즈. 대부 시스터즈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한 1년 정도 돼야 돼요. 1월 샀는데, 5만 1,400, 네. 어머니, 지금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1,400원 되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아, 너무 51,400. 답답합니다. 진짜 좀 잘해주세요. 네, 부탁할게요. 네. 그러면 대부 시스터즈를 51,400원이면 오래 드신 거네요. 예, 한 1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게 참, 큰 기가 일단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대부 시스터즈는요, 예. 이 기업은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차입금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무차입 경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걸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이제 돈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차입을 좀 해서 이제 그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이용을 하는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빌리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부 시스터즈가, 어머니, 이 기업이 어떤 게임 만드는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게임. 저는 확실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회사 네. 전화해보니까, 네. 신작 게임이 나오는지 물으니까, 네. 지금 그때 한 달 됐는데, 한 달 회사 됐죠. 전화했더니만은,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원래,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되게 히트를 쳤거든요. 모바일 게임 중에. 이게 네. 이 기업의 대표적인 게임이에요. 근데 원래, 지난해 연말에 쿠키런2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쿠키런2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작 게임이 아마 올해 초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작 게임이 나오면, 왜냐면 그동안 이제 쿠키런1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 쿠키런2가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이슈화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리고 신작 게임이 발생되면 그만큼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30%를 너무 안 좋은 위치에서 담으셨어요. 그죠? 한 번에 담으신 것 같아요. 51,000원대면은 거의 2015년도 지난해 1월 달에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이때 한 번에 담으셔서 사실 조금 아쉬워요. 비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한 번에 고점 자리에서. 이게 좀 아쉽고, 지금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요,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초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처럼 계속 기사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1월 달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보이시죠?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이 기업을. 그러면 조만간에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머니 들고 계시죠? 예. 네. 기간이 그렇게 단기에 매수가로 회복하기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예. 일단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요, 비중을 차라리 10% 정도는 더 늘리신 다음에,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신 다음에, 4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매수, 어떻게 이제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요. 네. 이거 좀, 500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 더 늘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만. 그래요? 500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가 한 45,000원이라도 한 46,000원이라도 오면은, 그만 손질을 하는 걸로 더. 그럼 꼭 매수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팔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예,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를 4만원으로 보세요, 4만원. 4만원 정도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예. 아시겠죠? 몇 달 돼가 될까요? 일단, 신작 게임 출시가 이번에 그 초에 발표가 되면은 좀 빠를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으로 해서, 한 3개월 내지는 한 4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 없으시면은 차라리 35,000원 위쪽으로 왔을 때 한 4만원 근처에 왔을 때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이 예, 부분대가 목표 주가라고 감사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힘내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 중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됐는데요. 중국 증시가 무려 7%대나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국내 시장도 이에 대한 여파 때문에 한번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국내 시장이 좀 크게 지금 밀렸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어떻게 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전거래보다 2%대 지금 하락 중이네요. 자,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지금 동시호가입니다. 그죠? 동시호가인데 이렇게 크게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코스피가 무려 2%대 지금 하락세.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동시호가 지금 진행 중인데 0.4%대 지금 거래소보다는 좀 하락폭이 그나마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동시호가 안에서는 좀 흔들림이 조금 더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한 급락이 국내 시장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예상체결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2% 정도의 하락세였는데요. 코스피 지금 현재 예상체결 지수는 2.28%대까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쪽에서 촉발된 급락이 결국 이제 국내 시장까지 도미노 현상을 또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의 하락, 국내 시장 또 같이 또 연동이 돼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중국 쪽에서 개별적인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겠지만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결국은 전 세계 시장과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같이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같은 여파를 또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락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되돌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국내 시장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무려 4천억대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4,059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관들은 3,387억 원 정도의 매도네요. 외국인들은 1,548억 원의 매도.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 자체는 사실 뭐 1,0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화들짝 놀란 건 기관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무려 3,0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개인들은 분명 오늘 시장에서는 살 생각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매수가 체결이 돼서 현재 4천억대의 그 매수가 좀 잡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첫 출발 자체가 좀 좋지 않네요. 기관들이 3,000원대 매도, 외국인들은 1,548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큽니다. 현재 무려 4%대의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거래보다는 55,000원 정도 떨어진 120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현재 2.68% 하락한 14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도 플러스 흐름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0.5% 정도의 그 마이너스권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삼성물산은 0.3%대 지금 하락 중, 현재 14만 9,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4.2%대 지금 하락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중국 증시가 폭락이었죠. 거의 이제 하락폭이 거의 7% 가까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거래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3,296.66포인트로 오늘 첫 거래. 어쩌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바로 블랙 먼데이다. 지금 중국판 블랙 먼데이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좀 마감이 됐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0.4%대 지금 하락이고요. 현대모비스가 3.4%대 역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각각 1.9%대 그리고 3.18%대 지금 하락 중. LG화학이 3.9%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장에 대한 뚜껑은요, 바로 미국과 유럽에 좀 달려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보고, 중국 증시는 개별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에 상해종합주가지수 마감이 됐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예상 체결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 중국발 악재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77%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680포인트대가 깨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은 690포인트대까지 도달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장중 하락폭이 마이너스 1.8% 가까이 하락 추이를 좀 보여왔습니다. 전형적인 정강 후약으로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몇과 그리고 일부의 중소형주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강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까지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지 여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대내적인 이 이야기들의 좀 부담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라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모습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중 이 수급 추이보다 더욱더 많은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마이너스 254억 원, 그 기관이 마이너스 43억 원,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홀로 255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봐서는 외국인의 주요 수급들이 단기성의 매물로 계속해서 수급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그래도 오름세를 지켜주었던 셀트리움 5%대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 플러스권이었던 메디톡스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미펀까지 플러스권에 머물렀지만은 그 밖의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중소형주들에서 일부 좀 상승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기운보다는 종목별로 해서 개별주의 종목들 바라보자 라는 의견으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4일, 바로 2016년도 첫 거래일인데요. 자, 오늘은 마치 블랙 먼데이라는 단어를 또 연상시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보다는 바로 중국 증시가 바로 이런 악몽의 진원지였죠. 자, 결국은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좀 아쉬워요. 아쉽다는 표현은 항상 이제 첫 출발이 정말 좀 의미가 좀 깊은데, 이 첫 출발, 스타트가 좀 기분 좋게,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지 못했던 부분,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무 큰 그 이벤트성,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벤트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급락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중국 쪽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었지만 국내 시장에 어떤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거래소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1월 4일 첫 거래일 코스피 마감 상황입니다.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2.17% 하락한 1918.76포인트의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무거운 지금 하락폭이 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1월달 보통 국내 시장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도 역시 이번에도 역시 같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입니다.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0.67% 하락한 677.8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코스닥도 역시 하락이 좀 컸지만 다소 또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무려 1.3%대까지나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중국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같이 좀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거래보다는 오늘 0.67% 정도 하락한 677.8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특징 종목 각각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크라운 제가입니다. 자, 크라운 제가 잠깐 보게 되면요,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사실 플러스 흐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4.98%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고요. 크라운 제가의 오늘 상승, 가장 주된 그 상승의 이유로 지금 해석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허니버터칩 증설,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크라운 제가의 주가 상승, 그동안 강한 상승을 지난해 이끌어왔던 건 바로 허니버터칩의 효과가 가장 컸었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대형마트들 가게 되면요, 허니버터칩이 없어서 못 팔리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니버터칩에 대한 효과가 증설로 인해서 과연 과거에 그 효과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어떤 기대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는 허니버터칩의 그 효과가 정말 크게 반영이 됐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대에서 상승 마감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 어떤 그 큰 효과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가에 대한 효과 자체는, 이 허니버터칩 효과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그룹주입니다. 자, 일단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또 하락까지 나오고 있으니, 일단 SK하이닉스는 SK그룹 전반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최태원 회장과 그 다음에 노소영 씨가 또 서로 간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루머, 이게 사실 루머인지 어떤 부분인지 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그 과거에 좀 별거 기간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뉴스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회장의 이혼 자체가 바로 오너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SK그룹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점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일단 이 종목,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보면 3거래일 동안 연속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첫 거래일 날 무려 11%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뭐 재무 구조 개선,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또 한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또 삼성 쪽에서 또 수주에 대한 내역들도 같이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올렸지만 결국은 말이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집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단기 급등이 나왔다면 이건 팔 때지 살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저희 관점은 여전히 반등시의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4일 첫 거래일인데 자, 마감 상황이 대체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또 고민되실 겁니다. 이 고민은요, 저희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닉 네. 33,000원에 50%거든요. 제닉 33,050원이요? 아, 네. 33,000원에 네. 50%. 50%. 아, 네. 우선 33,000원대 보유하셨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어요. 네, 네, 굉장히 네. 오래돼요. 3번 사가지고. 11월 달에 사신 거예요? 아니, 작년 네. 초에서부터 쭉 매집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46,000원대? 4만원대가 넘었는데도 안 팔고 그랬더니, 이렇게 네. 팔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작년, 이 여름 때 굴곡이었었던 이야기가요, 이 제닉이, 물론 이제 이전에는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제자리 걸음을 내려온 이유가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닉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아시겠지만 제닉 자체가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닉 자체에서 또 자회사 계열사를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이 화장품 기업들을 매입을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연말 때는 배당락까지도 나왔어요. 예, 배당금을 주는 건 아니고 배당주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떤 효과를 보여드냐면은 일단 배당주를 주면서 이 유동성 공급을 좀 더 넓힐 거예요. 기존에 주식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배당주를 늘렸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중 동안에 이제 작년 동안에 이 새로운 기업을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선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만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닉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사실은 아직까지 반영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신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펼쳐져야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팩만 하던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품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뉴스까지는 좀 한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우선은 전체 유통 주식수가 630만 주인데 대주주하고 또 관계사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빼놓으면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를 주는 것 같고요. 일단 배당주 뭐 개인이 갖고 있다가 팔더라도 또 시장에 추대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43,000원대까지 그 이상을 훌쩍 넘으려면은 신사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반영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상당기간 33,000원이 33,000원. 예, 일단 33,000원에 만족할 게 아니라 수익을 보시려고 기다리실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수익까지 보기 위해서는 기간이 2번은 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신사업에 대한 5만 원을 목표가로 받는데 그러네. 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수익을 더 크기 위해서는 실적이 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업의 건전성은 어때요? 저는 사실은 이 제닉이 예전에는 이 마스크팩 효과가 좀 컸지만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중국 쪽에서 마스크팩이 한류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제닉이 중국이든 아니면 뭐 외국이든 해외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로는 이제 그 유한회사 자회사는 뭐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걸로 이렇게. 그 회사가 상장될런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고요. 일단은 매입을 한 이유가 화장품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신사업이 뉴스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어때요? 4분기 실적. 선방은 했습니다. 근데 덩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고만고만해요. 별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3분기가 너무 나빴어요. 네,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일단 제 의견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첫 번째 의견이고요.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 하자는 의견까지 드릴게요. 얼마까지 올라가면 종목 교체? 저는 올라오면은 뭐 33,000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하겠지만은 35,000원대 올라오면은 저는 과감하게 다른 종목을 교체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너무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NH 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비중이 40%. 네. 2만원 선에서 샀을 거예요, 아마. 2만 원이요? 네. 이거- 오래됐지. 네,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보통 그래서 네. 이것을 어떻게 쯤에 올라가면 상승되면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2만 원대 가격대가요. 뭐 예? 지난해도 많이 올라왔는데 2만 원대는 회복 못 했잖아요. 그죠? 지난해도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그죠? 언제요? 지난해요. 작년. 네, 그래도 못 팔았단 게. 그죠. 근데 2만 원대까지 안 와서 아마 못 파신 것 같아요. 네, 더 올릴 줄 알고 못 팔았어요.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2011년도는 그때쯤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요. 예. 매수가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있으신가요, 혹시? 예?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면 기다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냐고요. 네. 일단, 최근,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또는 2년 안에 매수가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전망 예측을 본다면 계속 이 사이클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근데 2만원 밑에서 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을 좀 줄여놨을 때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은 한 네. 15,000원만 돼도 팔라고 그러는데. 15,000원이요? 15,000원보다 좀 낮게 잡으세요. 목표 낮게? 주가. 네. 아. 얼마 정도 잡냐면요. 일단 지금 왜냐면 이 13,000원 위로만 올라도 아마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물량있는 네. 물량들이. 그래서 지금 시간을 투자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차라리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로 그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그러시면요. 지금 매수가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종목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요. 네. 저는, 13,000원보다 조금 더 낮게 잡을게요. 12,500원. 12,500원. 네, 12,500원. 네. 요 자리까지는 아마 기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자리까지는. 예. 그러니까 12,500원 정도 오면은요. 예. 과감하게 종목 교체해서 하세요. 예. 아시겠죠? 다른 그리고, 종목.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현대증권도 한 35% 정도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아버님, 지금 전화 상담 내일도 하거든요. 근데 한 종목밖에 못해요.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네.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대림 비행코요. 대림 비엔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한 13,200원에 한 10% 네. 정도 돼요. 10%요? 네.
자, 13,000원대. 이게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좀 가격을 만들어 오신 건가요? 아니, 가격을 좀 만들었어요. 네. 13,000 얼마에 사고 또 12,000 얼마에 사고 네. 해가지고 예. 그 정도 됐어요. 네. 자, 일단은 대림 비엔코가 욕실 제품, 그러니까 뭐 비데라든지 뭐 그 밖에 등등등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뭐 예전보다 이제 삶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욕실 제품도 많이 프리미엄 제품화돼서 대림 비엔코가 많이 선전을 하긴 했어요. 네네. 뭐 앞으로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주변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쉽게 말해서 건설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재건축 그쪽에서.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그러니까 작년 초부 때부터 해갖고 부동산 3법 이야기들 나왔고 또 분양의 열기도 되게 뜨거웠잖아요. 예. 근데 11월, 12월 달 지나가면서 이 분양의 열기가 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금리 변화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가장 직격타가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업에 대한 부진함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주, 건설 업황도 부진한데 그러면 건축 기자재들도 어렵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요 대림 비엔코 가격은 단가는 잘 낮춰 놓으셨는데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 계속 지고 가지 마시고 차라리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 할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13,000원대이시니까 충분히 13,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꼭 매수가 근처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부의 제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반등이 얼마만큼 더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앞으로 더 시장을 멀리 보면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거든요. 만약에 이슈적으로 해갖고 최근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놓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축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는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달 안에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달 안에는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차라리 이달에 갈 수 있는 섹터가 참 많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시장은 어려워도 또 좋은 섹터가 많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좀 조언을 드린다면 IT나 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상담은 여기서 종료하겠고요. 오늘 공개방송 준비하셨다고요? 네, 새해 첫날인데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 마치고 공개방송 진행하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궁금한 내용들 못 풀으신 분들은 꼭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못하신 분들은 이광 멘토님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